이제 생선과 해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선은 기본적으로 연어, 고등어, 조기 또는 이것을 염지한 굴비도 있고요. 가자미, 삼치, 동태, 명태 또는 멸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생선들의 가치는 단백질 공급에도 있고 지방 공급에도 있어요. 특히 이 기름진 생선이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이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DHA 그리고 EPA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지방산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식단에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불에 구워도 괜찮고 또는 쪄 먹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의 때문에 오븐에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진 생선일수록 생태계 내에서 상위 포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큰다는 건데, 그런 고기들 안에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물질,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것들이 다소 축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치 같은 큰 어종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설마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시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신경 쓴다면 참치 같은 어종보다는 조금 더 작은 어종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산물도 꽤 중요해요. 그리고 해조류 섭취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합니다. 대표적 예시가 김, 미역, 매생이, 파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해조류 안에는 칼슘, 철분, 아이오딘, 요오드 같은 거예요. 칼륨,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오드의 경우에는 우리의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해조류가 굉장히 익숙한 식재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조류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먹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 드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김을 먹을 때는 시중에 있는 어떤 상품화된 김을 먹는데, 문제는 이런 김을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김의 뒷면을 보시면 어떤 식물성 기름을 입혀서 고온에 구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이런 식물성 경화유는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자체는 괜찮은데 이 김을 가공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다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김을 선택하실 때 식물성 경화를 뿌리지 않고 만든 김, 생김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게 있다면 갑각류인데요. 새우 같은 것도 있고 굴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요. 혹시나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확인하고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